안녕하세요. ECK 교육 함께 기르는 우리 아이 사고력 강의를 맡은 한국진로조선센터 센터장 박에스더입니다. 자, 사고력이라는 말 우리 굉장히 익숙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사고력, 생각하는 힘, 이걸 뛰어넘는 그런 사고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제 이 시리즈에서 공부하시게 될 사고력은요, 우리 아이의 성향, 역량을 결정하면서 또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과목들의 어떤 특징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시게 되는데, 그런 걸 결정하는 사고력, 그러니까 단순한 생각하는 능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 사고력들인지 이런 거를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퀴즈 하나 짧게 낼게요. 우리 아이들 진학, 진로, 공부 이런 거 너무 걱정도 많으시고 생각도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학습과 진로를 결정하는, 그리고 이 학습과 진로가 우리 아이의 합격으로 어떤 시험이 됐든지 어떤 원하는 바가 있든지 그런 쪽에 합격과 성공을 이루어주고, 그래서 행복으로 이끌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공부 잘하고 전교 1등 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게 성공도 아니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 내가 생긴 대로 살고 내가 태어난 대로 살고 나에게 있는 재능과 역량을 발휘하면서 사는 것,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성취감, 이것이 성공이고, 또 그 성취감으로 인해서 그 어떤 기쁨, 인생에 살아가는 의미, 이런 거를 찾게 되고 발견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그 성공과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성향을 결정하고, 역량을 결정하고, 학습과 진로를 결정하고, 그래서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게 하는 세 글자, 무엇일까요? 힌트는 이 강의 제목에 다 들어있어요. 자, 뭘까요? 바로 사고력입니다. 사고력이 우리 아이의 성향, 역량, 재능, 학습법, 진로까지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고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공부할 텐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사고력,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실 사고력은 8가지 사고력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옥타그노시스 이론, 그러니까 인간의 10만 상이 넘는 임상을 토대로 실제 인간의 성향을 연구하고 사고력을 연구하고 기존에 있는 국내외 이론들을 접목해서 도출해낸 옥타그노시스 이론에 기반한 사고력들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겁니다. 이 8가지 사고력은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들 15가지로 구분하고 분류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그런 사고력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가지 사고력. 여기 보시면은 우선 제일 눈에 확 먼저 띄는 것은 거미줄 모양의 그래프가 좀 보이시죠? 이렇게 도표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서로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이름들이 있어요. 자, 이것들은 무엇인가? 사고력의 이름들인데, 이 거미줄 모양의 이 그래프에서 먼저 보자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고력들이 반대 성격을 갖고 있는 사고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술 시간에 혹시 보신 기억이 있으실까요? 서로 반대되는 색깔들을 보여주는 보색판이라고 있어요. 노랑, 초록, 주황, 보라,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마주하고 있는 색깔이 서로 반대를 나타내는 그런 보색판이 있는데요. 그것처럼 사실적 사고력, 마주하고 있는 추론적 사고력이 서로 반대, 또 고정적 사고력, 마주하고 있는 창의적 사고력이 서로 반대,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사고력들이 반대되는 성격을 갖고 있구나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 그 사고력들의 이름에 맞는 뜻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실적 사고력입니다. 사실적 사고력은 말 그대로 사실, 팩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고력이에요. 그래서 좀 단순 명쾌하다고 해야 될까요?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계산기처럼 딱딱딱딱 답이 떨어지게 하는 것을 잘하게 하는 사고력입니다. 1 더하기 1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노래가 있는데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이런 거 있죠. 죄송합니다. 못 볼 걸 보여드렸네요. 죄송해요. 자, 사실적 사고력은 이런 거예요. 계산기처럼 딱딱 답이 나오는 걸 좋아하고 이걸 잘하게 하는 사고력입니다. 그래서 사실적 사고력이 높은 우리 자녀분이 계시다면 수학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암산이나 연산 이런 것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 사고력이 높은 학생들은 자연계열을 선택한다든가 아니면 인문계열 안에서도 숫자를 다루는 학과, 예를 들면 회계, 세무, 통계 이런 것들에 적합한 사고력들이죠. 그런데 더러 통계학과는 대학들 중에서 자연계열에 개설된 것들도 있어요. 아마도 사실적 사고력이 수리적인 면에 좀 강하기 때문에 자연계열에 배치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하튼 사실적 사고력을 인문계열 학생이라 할지라도 높게 갖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 사실적 사고력이 주제, 사실, 이 팩트를 그래서 찾는 건지 아니면 수리적인 건지 이걸 좀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성향의 차이로도 나타나요. 그래서 사실적 사고력이 높은 친구들 중에서 자연계열, 그러니까 수학과 물리를 잘하는 우리 자녀분이라면 자연계열로, 사실적 사고력이 우수한 편이지만 물리가 좀 약하다 그러면 인문계열로, 소위 수학 잘하는 문과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적 사고력하고 정반대되는 사고력이 있어요. 이 사고력은 추론적 사고력이라고 합니다. 팩트와 사실 위주가 아니에요. 감정, 정보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정보를 바탕으로 한 가지 정보가 들어오면 그 다음 거 계속 유추해서 생각이 꼬리를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성적인 면으로 생각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감성적인 면으로 이 감정의 깊이가 진행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연기자분들 중에서 창의적 사고력 이따 제가 설명할 텐데 좀 예술적 감각이 있고 창의성이 있는 것만으로 연기를 하시면 발연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추론적 사고력이 있으셔야 정말 이렇게 딱 와닿는 연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추론적 사고를 갖고 있는 감정, 주는 정보에 대한 감정이입으로 캐릭터에 대한 공감 능력을 높여줄 수가 있는 사고력이에요. 그래서 이 극중 인물과 감정이입이 잘 돼서 발연기가 아닌 진짜 우러나는 연기를 하시게 할 수 있는 사고력인 거죠. 그래서 추론적 사고력이 높으신 분들이 주로 상담 일을 많이 하시고 또 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보를 바탕으로 추리하고 유추하는 능력이 추론적 사고력이라면 고정적 사고력은 있는 정보를 법, 규범, 규칙, 매뉴얼대로 딱 규격화해서 어떤 정해진 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 고정적 사고력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고정적 사고력이 높은 분들이 우리 흔히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직, 사무직 이런 법조계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고정적 사고력이 좀 높습니다. 자, 고정적 사고력의 반대, 창의적 사고력. 서로 반대되는 창의적 사고력은 이름만 들어도 좀 반대겠죠. 굉장히 창의적이고 뭔가 크리에이티브하고 좀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이는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기존에 없었던 어떤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고정적 사고력은 기존의 틀대로 간다면 창의적 사고력은 기존의 틀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거,
여태까지 아무도 본 적 없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걸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예술적인 감각도 우수하고요. 감수성도 예민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가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많이 갖고 계신 사고력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창의적 사고력과 고정적 사고력이 서로 반대인데 동시에 이걸 갖고 계실 수도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이 좀 들 수가 있는데요. 있습니다. 내 안에 이 두 사고력, 서로 반대되는 사고력을 동시에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 조금 예민한 성향을 좀 보일 수가 있겠죠. 서로 반대니까요. 좀 예민한 그런 면을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분석적 사고력과 융합적 사고력이 있어요. 이 두 사고력을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분석적 사고력은 말 그대로 분석력이 좋아요. 그래서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융합적 사고력은 말 그대로 융합을 잘해요. 그래서 커다랗게 보는 거예요. 분석적 사고력은 좁게, 가깝게, 자세하게. 융합적 사고력은 크게, 멀리, 거대하게 이렇게 보는 사고력입니다. 자, 그리고 수직적 사고력과 수평적 사고력도 제가 동시에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수직적 사고력은 말 그대로 깊이 있게, 수평적 사고력은 넓게. 그래서 수직적 사고력은 몰입력이 좋고 집중력이 좋고 한 가지를 꾸준하게 파고들게 하는 능력이라면 수평적 사고력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오픈마인드, 어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없어요. 좀 얕지만 넓게 보고 많은 걸 경험하게 하는 사고력입니다.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낯선 문화나 이국적인 환경에도 잘 적응하게 하는 그런 사고력입니다. 자, 이 사고력들이 인간의 성향을 결정해요. 8가지 사고력에서 성향들이 도출된 15가지 성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ESK 교육에 함께해서 행복한 자녀교육법에 자세하게 들어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보시면 이 사고력 강의와 아주 접목해서 잘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녀교육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한번 제가 퀴즈 겸 또 이 사고력에서 다루게 될 강의의 설명 하나를 덧붙여 드려 볼게요. 자, 한번 이거 맞춰보세요. IT에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역사, 과학 이렇게 좀 통섭적이고 복합적인 과목 이런 데 또 강합니다. 그리고 활동 중심, 면접 중심. 그러니까 지필은 조금 약하지만 이런 뭔가를 보여주고 내가 말로 해서 표현하고 이런 거 좀 강해요. 그런데 암기, 단순 암기는 좀 약해요. 고전이라든가, 그러니까 고전 문학이죠. 의외로 수학을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자, 이런 사고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8가지 사고력 중에서 어떤 사고력일까요? 네, 융합적 사고력입니다. 지금 못 맞히셨어도 괜찮아요. 우리 공부하면 되니까요. 융합적 사고력은 통섭, 통합, 뭔가 새로운 개념들을 하나로 만드는 융합적인 능력이 탁월하게 하는 사고력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적합한 사고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사고력에 대한 이런 새로운 세계가 이제부터 펼쳐집니다. 자, 2강에서는 첫 번째 사실적 사고력부터 공부해 볼 거예요. 사실적 사고력이란 어떤 건지, 이 사고력의 특징은 무엇이고, 이 사고력이 강하게 발현되는 교과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이 사고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2강 사실적 사고력에서 만납시다. 화이팅이에요. 감사합니다.